네, 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4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ESG 트렌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SDGs, CEO,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CEO라는 글자가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착한 경영으로 지속 성장, 이제 CEO가 ESG를 이끈다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은 대부분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ESG 당담은 대부분 CEO 산하에 두고 있는 등 CEO가 직접 ESG를 이끈다고 합니다. 특히 포스코, 하나, GS그룹은 ESG 헌장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ESG 헌장은 ESG판 헌법으로 각 그룹이 지향하는 ESG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SDGs 이행 현황 2022 발표입니다. 통계청에서 3월 말에 SDGs 이행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번 4월 셋째 주, 넷째 주 때 많은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SDGs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SG의 방향성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을 해서 세분화된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한국의 현황을 쉽게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SDG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고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포용성이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 영역에서는 SDGs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산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1번 빈곤 퇴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건강과 웰빙 증진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었고 우리나라 의료가 K방역이다라고 해서 많이 좀 화두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OECD 국가 비교해 보면 상위권으로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번 성평등 달성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0년도에 15.7%라고 합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년도 19%로 약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지구 영역에서는 SDGs의 6번, 12번, 13번, 14번, 15번에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13번과 15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선포를 했죠. 또 우리 전 세계에서 14번째 법제화한 국가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산불이 많이 나서 힘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15번 육상 생태계 보호 부분에서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산림 면적이 감소한 10개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은 번영 부분입니다. 번영은 SDGs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 여기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7번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작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16.8%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분야에서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0년에 비해서 0.7% 감소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화와 협력 부분인데 이거는 SDGs 16번, 17번이 해당됩니다. 특히 16번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은 2016년에 1.84점에서 2020년에 2.34점으로 또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1번지라든가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소기업 71%가 ESG 모른다라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주황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개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71%가
ESG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76.7%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 도입 시 정부가 고려할 사항으로 단계적 점진적 도입을 통한 충분한 준비 기여 부여하는 게 50.3%, ESG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한 적정 조달 단가 보장 16%, 그 다음에 ESG 교육, 진단, 컨설팅 지원이 15.3%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공급망 설정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설치한다든가 많이 준비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냥 여력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603개 기업 확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6년 자율 시행되다가 2021년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일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것인데요. 서비스의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603개의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국내 마지막 이슈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셨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크게 중앙에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날 시행이 됐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어도 적발을 받는 대상은 한 명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호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의 목적이 있는데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산재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 대상은 한 명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 1호가 되기 싫어서 2, 3일간 공사도 중단했던 사례들이 있었던데요. 그 이후에도 많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해 처벌받는 사람은 아직도 다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게 유령법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ESG 트렌드를 보시겠습니다. 해외 ESG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외는 여성 주 4일제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이는 거는 ESG 연계, 기후 공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입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이슈인데요. 토요타 전기 자동차가 구독 방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월 사용료를 내고 추후 반납하는 방식인데 비싼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유보다는 이용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전기차 사용을 점차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사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발환된 전기차에서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직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더 팔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본 토요타 전기차가 세계적인 조류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외 이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제를 법제화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 및 단축 근무를 경험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500명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2,600곳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밑에 내용 참고로 보시면 이미 벨기에에서는 기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 방식으로 주 4일제를 허용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도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험을 실시해서 노동자의 약 85%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작년부터 희망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3년간 주 4일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대기업에서 주 4일제를 근무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 4일제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해외 마지막 ESG 트렌드 이슈입니다. 마스터카드 ESG 연계 성과금 정책 전 직원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ESG 연계를 위한 성과금은 임원들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ESG를 얘기할 때 한 부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스터카드가 처음으로 ESG 연계 성과급 정책을 전 직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ESG 연계 성과급 제도는 부사장급의 이상의 임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ESG 목표 달성과 발전을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확대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마스터카드 이외에 일본 세븐일레븐에서도 ESG 목표를 달성을 하면 전 직원의 성과금리 2% 더 추가 지급을 하고, 만약에 목표치 달성을 못하면 5%를 성과금 낮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 사례로 봤을 때 ESG가 CEO만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한 부서만 당담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직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4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또는 저는 이것을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다음에 방송을 할 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